그럼 이제 어떻게 만든 거냐? 그쪽 보면은, 자, 얘 없다고 생각할게요. 얘 없으면은, 얘는 무슨 말정이에요? 분권이죠. 즉, 얘 없다고 생각하면은, 얘 없고, 그냥, 이렇게만 돼 있다. 네. 분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쪽 거리에 가서, 얘 없다. 이렇게만 돼 있다. 직권. 그럼, 직권에다가 분권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면, 분권에다가 직권을 집어넣다. 방법이 두 가지 있겠죠. 자, 그러면 얘는 직권에다가 분권을 집어넣는 걸까요? 분권에다가 직권을 집어넣는 걸까요? 뭐 직권에다가 분권 집어넣었다 볼 수 있을 거고요. 얘는요? 그 그림이 그게 그거 같아. 확실히 다르죠, 느낌이. 그렇죠. 왜냐면 이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돼버리면 분권에다가 물론 해석하기 나중에요. 원래 이건데 이렇게 소리입니다. 근데 확실한 건 이제 이렇게 나누는 이유가 뭐냐면 구조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뭘 차이로 구별하자면 자 권선이 나란히 두 개 있는데 이 권선을 에워쌀 거예요. 에워싼다고 했을 때 얘가 얘를 에워싸는 게 편할까요? 아니면 어떤 게 에워싸는 게 편할까요? 구조적으로 느낌적으로 얘는 바로 얘가 에워싸면 되겠다 그런 느낌이죠. 바깥에 있는 직권이 얘를 에워싸버리니까 분권이 안에 있다 해서 대분권. 얘는 반대로 얘가 얘를 에워싸는 꼴이 되니까 분권이 바깥쪽에 있다. 대분권. 이렇게 구별은 별 중요한 거 아니고요. 실제로 얘는 어떻게 만들었냐. 이 그림으로는 그렇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려야겠네요. 자, 그러면 정비자가 있고 다 이렇게 있고 나와 있고 먼저 분권부터 해볼게요. 분권점 연결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서 온 거죠. 그러면 여기서 들어가서 네. 아니 밑으로 가서 이거 올라가요. 네. 이렇게 네. 그렇죠? 이렇게 맞죠? 이렇게 연결하고 여기는 이렇게 연결하고 이거 뒤에 이렇게 뽑았으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쓰면 얘가 직권인가요? 분권인가요? 단순화 시켜보시면 됩니다. 단순화 시켜서 그다음에 코일을 이렇게 하나 해놓고 어떻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죠. 그냥 얘를 한 통으로 보시면 돼요. 얘하고 얘를 그냥 한 통으로 보시고 그러면 여기 위로 하나 밑으로 하나 이게 분권이죠. 네, 분권. 네. 보통 이제 사진을 찍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이 강의 다시 한번 집에 가서 리와인드 하실 분은 안 찍어도 되지만 리와인드 안 하실 분들은 필요한 것만 탁 찍어서 이 글이 보이셔야 돼요. 네. 보이시는 건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계속 쳐다보면 안 돼요. 그리시면 돼요. 그리시면 금방 해결되는 거고 쳐다만 보고 있으면 시간 걸립니다. 한번 그려보면 아 그러네. 그래서 그냥 해결돼요. 한번 그려보시죠. 한번
그려보시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이나요? 그래 보시면 혹시 이게 분권 맞구나, 병렬로 연결됐구나. 그 다음에 직권이면은 직권 맞나요? 등가위로 그리면 물론 이제 중앙 빼버리라고 그랬습니다. 이 그림이죠. 쭉 따라가보면 한 선으로 정렬되어 있고 안 갈라집니다. 다 따라가보면. 네, 그렇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두 개 합치면 복권이 되는 건데, 편의상 여기다 끌어볼게요. 여기 끌어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하얀색이 직권이 되는 거고, 노란색이 분권이 되는 거고. 자, 그러면 이제 감는 방향에 따라서 노란색이 이렇게, 하얀색이 자석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노란색도 이렇게 나오게 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노란색은 하얀색과 반대로 나오게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즉 자석을 더 조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권 같은 경우는 즉 자석을 분권이나 직권하고 해서 확 늘려버릴 수도 있고 확 줄여버릴 수도 있겠죠. 조정하기에 따라서 자석량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되냐면은 대단히 절규고요. 전압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타회자는 이렇게 돼요. 거의.
전압 강화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전압 강화가 별로 없고. 그러면 분권은 그림이 이렇게 되는 게 분권이죠. 이렇게 되는 게 분권이고. 분권은 전압 성립해가지고 쭉 가능하니까. 그럼 직권도 거의 이런 그림이 될 거고요. 복권은 출발을, 분권도 해야 되죠. 분권은 타여자보다 조금 더 영향가가 좀 심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전기자에서 만든 전류의 일부분이 제자로 넘어오죠. 조정이 잘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될 거고, 얘가 타여자, 얘가 분권. 아니, 지금, 섞어버렸어요. 쏘리. 섞어버렸어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야 되는데, 여기서 할게요. 두 가지 나눠서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를. 기전력하고, 계산전류하고, 그 다음에, 전기자전류하고 반자전압 이걸로 나눌게요. 그림도 같이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타여자부터. 타여자는 자기 마음으로 조정하겠죠. 타여자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타여자 같은 경우는 이전류하고 여기 보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림이에요. 그래서 조정하는 대로 다 올라와요. 분권도 마찬가지고요. 직권도 마찬가지고 다 이렇게 올라오겠죠. 타이자도 달려서 있으니까 좀 떠 있을 거고요. 타이자 같은 경우는 달려서 없어도 그냥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전압을 여기서 맞춰 쓰겠다. 그럼 전압을 딱 걸어놨어요. 일단 전압을 걸어놨어요. 자, 그러면 타이자부터 볼게요. 타이자는 이제 부하를 걸어놨고 여기 들어가는 이제 IA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전류량이 늘어나서 어떻게 돼요? 전류 이 자체에도 저항이 있으니까 전류를 많이 일정화 다녔고 전류가 증가할수록 이쪽으로 걸리는 전압은 떨어지죠. 왜냐하면 여기서 전류가 커지면 만약에 이쪽 저항이 1ohm이다. 그러면 전류가 1A다. 그러면 이럴 때는 1V의 전압가가 2A로 늘어나면 2V, 10A면 20V 이런 식으로 쭉쭉 늘어나게 그래서 전압이 다운됩니다. 이렇게. 이게 일반적인 타여자고 분권이라면 부하 걸고요. 전류가 만들어지면 이쪽으로 부하 전류가 이렇게 되고 찢어지겠죠. 그래서 전압 강화가 조정하기 되게 힘들고 타이어보다는 좀 더 약하게 거의 비슷해요. 좀 차이 안 나요. 거의. 왜냐면 이쪽으로 볼게요. 원래 이쪽으로 100A, 우리가 100A 쓴다. 100A 쓴다 할게요. 100A를 100A 들어가요. 100A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100 까먹죠. 100 까먹는데요. 그런데 이쪽으로 100A 갈 거면 여기서 얼마나 돼야 돼요? 이쪽으로 가는 것까지 해서 101이든 105든 만들어야 되죠. 그러면 여기가 105가 되니까 여기서 더 많이 까먹겠죠. 그러니까 분권은 타이자보다 좀 더 전압가가 좀 더 있고요. 그 다음에 직권이라면 일단은 직권의 특징이 뭐예요? 이전류하고 즉 전기자 전류하고 모양 그리고 직권 한번 그림 그려보실래요? 직권 그림? 직권을 그리려면 이런 그림이 될 거니까. 그래서 여기 흐르는 전류는 계자 전류, 여기는 전기자 전류, 부하가 걸려 있으면 부하 전류. 그런데 다 똑같죠. 직렬이니까.
거기 지나는 것만 해서 아마추어 쪽 들어가고 있으면 정리해야 됩니다. 이 전류가 만약에 부하 달려있으면 부하 전류, 배달을 하고 있으면 배달을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전류하고 다 똑같기 때문에. 즉, 직권은 항상 부하가 연결되어 있어야만 전기가 흐르는 거니까, 부하가 걸려있다라면 이렇게 뜰 거예요. 똑같이. 부하가 걸려있다면. 그리고 나서 부하가 걸려있으면 이제 이렇게 뜨고, 전압감은, 예. 네, 그래서 이건 이제 이렇게 쓰죠. 전압은 이제. 이렇게. 왜요? 부하가 걸려있어야만. 원래 이게 직권 모습이죠? 원래 이게 직권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 전류가 같은 전류니까. 직권은 이렇게 뜬다는 거죠. 물론 이제 가다가 꺾어질 겁니다. 꺾어질 건데. 직권에서 이렇게 발전하고요. 이제 복권은 직권하고 분권의 장점들을 살려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복권은 어떤 형태가 될 수 있냐면은 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갔다는 것은 쓰면 쓸수록 올라가는 특성인데 직권이 더 강하다는 거죠. 즉 원래 분권에다가 직권을 걸었을 때 자속이 늘어나는 쪽으로 같은 방향으로 해버리는 거고 반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자속이 확 줄어버리니까. 그 다음에 미세하게 다 조정하게 되면은 원래 전압가가 생기는데 올라갔다가 항상 일정 수준에서는 딱 정전압되버리게 맞출 수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하는 복권을 과복권, 과하나, 그 다음에 마치 이따라서 이따라 보면 평평하죠? 그래서 평복권. 그러면 과의 반대말로 쓰게 되면 부속복권.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물론 또 용어를 또 바꿔치기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얘는 다 증가되는 쪽이죠? 증가되는 방향입니다. 얘를 가동. 얘는 가동이라는 거는 감독이 아니라 이건 차동이다. 차동. 뭐 이렇게 분류해서. 그래서 이제 차동 복권 혹은 부속 복권은 주 용도가 뭐예요? 딱 그림 보니까. 전류가 막 증가를 하더라도 어느 순간 되면 탁 끊어져 버리죠. 제한돼 버리죠. 그래서 얘는 부속 복권 혹은 차동 복권이라는 것은 용접기용으로. 그럼 우리 변압기에서 용접기용으로 쓰는 변압기가 누설 변압기였던 것처럼 이제 발전기, 직류 발전기에서 차동 발전기는 용접기용으로 적당한 용도가 되겠다. 그 다음에 평복권의 용도는 전압이 일정하다는 거예요. 전압이 일정하게 되니까 전압이 일정하게 되기를 요구하는 곳. 그것이 바로 정밀한 증기전원이 필요하다거나 아니면 여자기. 여자는 되게 이 여자 전류 같은 경우는 되게 약간 조정하면 되게 자석이 많이 바뀌어버리니까 좀 정밀도를 요구하는 데다가 주로 쓸 수 있다. 그 다음에 여기 하고 있습니다. 이쪽에. 그 다음에 복권부터 얘기를 했고요. 복권에서는 용도가 용접기, 이건 이거고요. 가동 복권은 전압이 후달릴 때 올려주는 용도가 될 거니까요. 그래서 전압 보상용. 그러면 정확하게 전압 올리는 것은 이 승합기라는데 얘보다는 좀 약하니까 그냥 보상 용도 해주는. 직권이 승합이라면 복권에서는 과복권은 보상 용도 이런 느낌으로. 그 다음에 타여자가 성능이 제일 좋아요. 얘가 제일 정전압입니다. 성능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원은 많이 써요.
정전압 되는 게, 정전압으로 쓸 수 있는 게, 여자 전원. 이런 것들 항상 사회자로 쓰겠다. 이 정도. 그럼 이 정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씩 문제 풀면서 개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 김근환님. 계좌 본선이 분명히 접속되어 있지 않은 증유기는 그림 그려보십시오. 직공기 그림 그리시고, 분고기 그림 그리시고, 사이다 그림 그리시고, 복권까지는 그리지 마시고요. 셋 다 없으면 복권이 답이겠죠? 전기 잘하는 것은 동그라미를 얘기하는 거니까, 아마추어. 그래서 그림 딱 그리시면 4번이 연결 안 되어 있죠? 하나만 그려볼까요? 분권 하나만, 분권 하나 그리면 아마추어, 브러쉬, 그러면 전기자와 계좌본세 있다. 파해자는요? 떨어져 있다. 바로 그림으로. 그래서 그림 그리면 내용이 확 줄어들어요. 그림.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림 그리면서요. 안 그리실 분은 안 그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끝까지 안 그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리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면 다. 그리고 그림 못 그리신 분들은 그림을 암기하시면 돼요. 암기하게 되면 뭐 이거 다 외우실 거예요. 외울 건 아니잖아요. 그림 그리면 다 나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김성진님 2번. 직류 발전기에서 계좌 철심의 자유 전후가 없어도 발전할 수 있는 발전기는? 그렇죠. 잔류자기가 없어도 되는 것은 타여자. 타여자고 자여자는 잔류자기 없으면 나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김한결님. 계좌 본선이 동기자의 병렬로만 축소된 직류기는? 그렇죠. 그림 그리면 되죠. 그림 그리면 답이 나와 있고요. 당연히 병렬이니까 병렬기. 병렬이란 말이 분하고 같으니까 분권이 될 거고요. 네, 나승재님. 분권 발전기는 잔류자석에 의해서 잔류전압을 만들고 이때 외자전류가 전류자석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흐르면 외자전류가 점차 증가하면서 단자전압이 상승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런 현상을 전압 확립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전압 확립. 그래서 그러면은 전류가 이하전류가 없을 때는 어떻게 그냥 이하전류 공유점만 시켜서요. 아예 다 끊어놓고 아예 완전 미치척하고 이렇게 해도 화속이 조금 남아 있으니까 돌리고 있어도 이게 떠요. 그런데 이제 연결되어 있다면 당연히 기전자 발생하고 계속 인풋을 증가 이렇게 생깁니다. 모든 발전기가 다 이렇다는 거예요. 더 올라가면. 그리고 이제 내가 여기서 쓰겠다 딱 결정을 하고 그러면 이제 바꿔치기 하는 거죠. 이제 여기를 부하전류로 보고요. 부하전류로 보고 전압을 즉 무부하 전압 딱 걸어놓고 여기서 쓰는 만큼 또 전압하고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우리가 전압 확립이라고요. 우리 조류 발전기도 마찬가지죠. 발전기 탁 걸리자마자 전압 딱 끄니까 안 뜨죠. 기다려야죠. 기다려야 됩니다. 보통 이제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한 15초 정도 기다리셔야 돼요. 넉넉 잡고. 발전기 키자마자 바로 못 씁니다. 주파수도 안 맞고, 일단은. 발전기 돌리면 이렇게 오게.
그렇게 되겠죠. 주파수가 안 맞을 거고 15초 정도. 근데 이제 나중에 발전기도 병렬로 쓰게 됐다. 그럼 바로 못 써요. 둘 다 맞춰야 돼요 이제. 전압도 똑같아야 되고 주파수도 똑같아야 되고 둘 다 맞춰야 위상도 또 맞춰야 되니까 훨씬 시간이 더 걸려요. 그래서 전기 끊으니까 바로 못 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네. 박지원님 전통 발전기의 회전 방향을 만들어 발전 계단 방향을 반대로 하면 전류가 반대로 흐르겠죠. 근데 그런 말은 없네요. 네. 대신에 이제 4번 전류가 반대로 흐르니까 자극이 바뀔 것 같은데 바뀌려다가 말아버리죠. 쭉 볼게요. 발전기 회전 방향이 이렇게 되는데 전류가 이렇게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방향이 바뀌면 전류가 반대로 흘러가니까 반대로 이게 반대로 가니까 이건 아니죠. 뭣도 바뀌었어요? 자, 이걸 볼게요. 얘는 방향 전류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내가 안 바뀌었잖아. 전류 방향 그대로죠. 왜 안 바뀌었지 얘는? 얘도 바뀌었죠. 이쪽에 있었는데 얘도 바뀌고 얘도 바뀌면 둘 다 바뀌면 원위치예요. 바꿀 때는 하나만 얘만 바꾸던가 아니면 얘만 바꾸던가 어떻게 바꿔야지? 그렇죠 이거죠. 네. 네. 하나만 바꾸셨는데 둘 다 바꾸면 원위치예요. 뭐 그렇다는 얘기고 6번에 배창영님 타여자 발전기와 같이 다른 전동력이 되고 타여자도 다른 여자 전원이 필요 없으며 계좌 저항기를 사용하여 전압 조정이 가능하므로 전기 화학용 전원 전제 충전용 공기계 즉 여자용으로 쓰이는 발전기는 타여자 발전기랑 제일 비스무리한 것이 분권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분권. 이 중에서는 그렇죠. 자, 이제 드디어 7번 계산 문제가 나왔네요. 한번 샘플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7번. 이건 이제 회로도를 그리는 순간 이건 발전기 문제가 아니라 전기 이론 문제가 바뀐 거예요. 전기 이론 문제. 자, 그러면 문제를 보니까 전격 속도로 운전하는 무부하 분권 발전기. 뭐 계산 제한이 60이다. 계산 전류가 1이다. 전기상이 5다. 기전력이 얼마냐. 그러면 이 상태를 그대로 그림으로 그려놨네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써져 있는 거. 자, 얘를 어째 발전 A가 하는 거니까 똑같이 해버리고요. 그 다음에 전기사 저항 이쪽이 0.55. 그 다음에 계단 저항이 65. 얘는 리액턴스 아니에요. 그냥 자화석 만든다. 직류, 특히 직류다 보니까 당연히 의미 없는 거고. 그래서 얘 아예 빼도 됩니다. 의미 하나도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아예 빼버리고. 자,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은, 계산 전류가 이게 1A랍니다. 그 다음에, 무부하니까 그냥 이 상태네요. 그리고 이것도 안 그려도 되죠. 이게 다잖아요, 그냥. 이 그림이. 이 그림이 다예요. 여기 1A, 65, 0.55. 그러면 KCL, KV에서 기전력의 합은 전압 강화의 합과 같다. 전압 강화 얼마예요? 60.5. 이거 기전력이 얼마나 소리예요? 60.5. 그냥 회로 문제예요.
그래서 회로 바깥치기 하는 거. 이거 못 푸실 분은 없어요. 다. 그래서 계산 문제가 오히려 더 쉬워요. 그림만 그리시면. 그럼 이제 이것도 뭐 똑같은 문제 같은데 8번 들어가 볼게요. 8번. 그럼 여러분 해보세요. 그림 그대로 말투 따라가지고 그림 그대로 바깥치기 해가지고 이게 등가위가 돼버립니다. 그럼 어차피 여긴 0 잡고 여기는 110.4 잡고 여기 전류 지나가니까 전압값가 발생할 거고요. 그러면 전압은 일단 여기는 똑같고 이렇게 노란색이 몇 볼트이지만 하면 되겠죠. 노란색은 104A가 0.1 지나고 깎아놓는 것만큼 남아있을 거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전압 강화가 10.4V. 여기서 10.4V 까먹죠? 10.4V 까보니까 여기서 빼니까 100V 남아있고 100V 남아있고 100V 남아있으니까 그럼 하얀색을 까먹어 잡아버리면 노란색, 하얀색이니까 100. 그래서 100이 답이 된다. 지금 이제 이런 문제는 이제 전기 이론도 복습하면서 기기도 하면서 1타 2P라고. 그래서 제가 뭐 KCL, KVS 쓰면 됩니다라고 퉁 쳐버린 게 풀 것이 없어요. 말 문제 정도는 이제 이것도 뭐 말 문제긴 한데 9번 보겠습니다. 직권 발전기 설명 중 틀린 것은 직권 발전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는 전기자 저항, 계자 저항, 자속 만드는 호일. 얘는 저항이고 얘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석 만드는 당겨도 돼요. 진짜 리액턴스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냥 자석만 나올 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좌 1번 계좌 건선이면 여기 있죠. 계좌 건선과 전기자 건선 여기 있죠. 직률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1번 맞고 2번 승합기로 쓰고 기억이 잘 안 나겠습니다. 기억 안 나니까 이렇게 뭐 3번 단자전압을 V. 단자전압이면 여기를 말하니까 여기를 V라고 하고 기전력을 여기서 기전력 만들어진 게 2라고 줬고요. 부하전류를 I. 전기자 저항 및 전기자 저항을 RA 얘를 RS 라고 하고 그러면 또식 보니까 뭐예요? 이 식이 뭐예요? 이한테 기전력이 합은 전압강을 아까 그거 약간 조작 해놓은 거죠. 그럼 일단 이거 그대로 써볼게요. 기전력 전압강화 여기 두 군데 있네요. RA, RS, 전류. 나머지 부하 걸려있, 부하 지가 쓰겠죠. 이게 맞는 식이니까. 근데 딱 보니까 뭐가 다르죠.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리고 모른다 하더라도 발전기니까 제일 큰 게 누구예요? 이게 제일 커야 돼요.
그죠? 제일 커야 되는데, 뭐 이상하게 더 붙여놨으니까 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에 부하전류, 당연히 부하전류가 전기자전류고 대사전류니까 같은 말이니까 하고 맞고. 그래서 그림만 그리면 다 그림들이 다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 그리셔야 돼요. 분명히 이제 이번 기수는 어떤 분이 끝까지 그림을 안 그리고 계신지 어떨 건지 매 기수마다 그런 분들이 꼭 계시니까 저는 뭐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확실한 건 그림 그리신 분 중에서 불합격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림 못 그리신 분 중에서 합격하신 분은 없습니다. 꼭 그려주시고요. 그래서 기본 문제만 맞추려면 그림만 그려도 기본 문제를 가져간다는 거예요. 기본 문제. 우리가 복잡한 문제 풀려고 그런 게 아니라 기본 문제 때문에. 그러면 10번. 10번도 그림만 그리지 않으면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림을 못 그리면 그냥 탑재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림 마찬가지로 뭐라 그랬냐면은 직권 발전기니까 직권 그림만. 그래서 직권 그림만. 그래서 자기 거 전기사 저항, 그다음에 이제 자석 만드는 거, 계란 저항 그려주고, 여기가 110이래요. 110V 만든대요. 그 다음에 각각 저항은 0.05라고. 0.05라고. 그 다음에 전류가 100, 어차피 여기서 100 나간다는 소리죠. 직권이니까. 부하 전류가 있다는 소리는 부하 연결이 돼 있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랬을 때 단자면 여기를 말할 거니까요. 단자면 여기. 어차피 이전압이나 다 똑같은 전압이니까. 그러면 더 단순하게 시켜봤어요, 이제. 약간 복잡할 것 같으니까. 아, 나 복잡해서 보기 어렵다. 그러면 뭐요? 얘를 이렇게. 그럼 얘는요, 아예 복잡해. 하나로 하나 그냥 합쳐도 되죠. 중렬이니까. 부하는 뭔지 모르니까 냅둬 보네. 여기가 110V짜리 건전지고, 여기 전류가 100A. 그럼 여기서 얼마 까먹었어요? 10V 까먹었으니까. 여기는 그냥 100V. 이 그림을 더 심플하게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과연 이 문제를 기본 문제로 봐야 될 건지, 뭘로 봐야 될 건지는 이건 이제 개인 역량입니다. 이제 뭐 그림만 그릴 줄 아시고 하면 뭐 되게 쉬운 거네 라고 생각하면 기본 문제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출제원은 이걸 기본 문제라고 할 생각할까요? 틀리라고 된 거고 하면 뭐 한번 해보라 이렇게 됐을까요?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 정도 푸실 줄 알면 기본 8개는 맞춰요. 그러면 11번 딱 보고 직권하고 분권 같이 있네? 복권이네? 뭐 그러면서 이게 내분권이냐 외분권이냐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어떻게 돼요? 던져버리세요. 그거 가지고 할 필요 없어요. 산업회 사실 분들은 하셔야 되고, 산업회 사실 분들은 다 해야 돼요. 싸그리 다. 그 다음에 12번 직류복권. 직류복권인데 직권 계좌 원서는 어디에 설치할 거냐? 2번입니다. 같은 세심에 설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 한 장만 그린다면은, 예를 들어서
가동으로 바뀌겠다. 그럼 분권이와 이렇게 관계되어 있다. 그러면 직권 전류가 이렇게 한 상태에서 그러면 직권도 전류 똑같이 해서 그러면 이제 다속이 똑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다속이 생산하는 게 될 거고 아니면 전류 방향을 꼴꼴내버리면 얘만 꼴꼴내버리면 줄어드는 방향이 될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가동 이렇게 해가지고 전류를 확 줄여버리면 자석을 확 줄여버리면 부족 혹은 차동 적당하게 늘리면 편복권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13번에 부하의 변화가 있어도 그 단자 전압의 변화가 작은 거.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먼저 복권 따로 그리셔야 돼요. 복권의 그림은 크게 이게 일정한 걸로 했을 때 복권은 이 타입 변화 있고 이 타입 변화 있고 이 타입이 있다. 그래서 부하의 변화가 있어서 변화가 대적인 건 당연히 이죠. 이해가 될 거니까. 그 다음에 얘는 100% 아니고요. 가동 중에 하나일 거고. 직권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직권 그림은 이 부하 전리면 직권은 얘는 100% 아니고. 분권은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런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서 봤을 때는 얘는 아예 변화가 없고 이만큼 변화 있으니까 그러면 제일 맞는 것은 가동 복권 중에 통복권. 가동 복권이라고 썼으니까 이 둘 다 하는 표현인데 통복권으로 해서 쓰시고요. 그래서 오늘은 13번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진도 금방 나가요. 이제 앞으로. 네. 발전기 다 원리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해야 돼요. 각 개별만 특성만 잡아줄 할 거니까요. 직류기가 끝나면 속도가 점점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정류기 파트는 길게 해봐야 4시간. 아무리 짧게 해도 3시간. 서너 시간이면 끝나는 파트고요. 그래서 월요일까지는 끝납니다.